김만배, 이재명 재선 지원하고 대장동 사업 주도권 확보, 지분도 약속. 어제 남욱의 진술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선거 때마다 돈을 줬다. 2014년에 지방선거, 2018년에 경기지사 선거, 그리고 대선 때도 돈을 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동안 정진상, 김용에게 줬다고 알려줬던 돈 말고도 9천만 원이 더 있다. 일식집에서 유동규한테 줬더니 잠깐 봉투 들고 나가더니만은 빈손으로 들어오더라. 존나보다 했다. 내가 그동안 겁나서 말을 못했었는데 천호동인 1호 이재명 시장실에 지분이 있는 거다. 출석 후에 찬 첫 증언이고요. 그리고 2014년에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이재명 측에 최소 4억 원을 전달했다. 이 진술의 결정적인 맹점이에요.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다거든요. 근데 정작 말한 김만배가 아닌데 이래버리면은 이 말은 결정적으로 힘을 확 잃는 거예요. 또 하나, 남욱은 들어왔을 때는 이재명하고 상관없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해요. 일단 남욱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신빙성이 일단 떨어진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 말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 증거가 검찰이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김용, 유동규한테 검찰에 출석하지 말고 산에 열흘 정도 숨어라.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주느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하여튼 검찰에는 가지 마라. 그래 놓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근데 참 공교롭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이 수사했던 결론이 딱 이랬습니다. 유동규 혼자 700억 먹는 걸로 당시에 돼 있었죠. 지금의 검찰 수사 내용은 그 700억이 김용과 정진상이 유동규와 함께 먹는 돈으로 돼 있었죠. 이재명을 향하는 수사의 3대 변곡점, 1번이 배임죄, 2번이 성남FC, 3번이 체포동의안. 몇 가지 성남시에서 했던 석연찮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어제는 자필메모 얘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혐의가 이재명 시장 본인한테까지 갈 것이냐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재밌는 사건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성남FC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수사가 거의 끝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만 부르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대장동 때문에 조만간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될 듯 하니 바쁘신 분이니까 다음 날이나 뭐 한 일주일 시차를 두고 부를까?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최악의 건은 오늘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했죠. 12월 중순에 대장동으로 소환 조사 한번 받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딱 검찰에서 또 성남FC 사건을 딱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도 새 마음 새 출발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쌍방울로 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피작살 나는 거죠. 그때쯤 되면 지금하고 민주당의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예요. 늘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말 갈아탈 때 제일 먼저 갈아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때까지도 지조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 밑에 있을까? 당대표 리스크 커진 이때 이낙연계가 이낙연 만나러 다음 달에 미국 간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당일각 이재명 퇴진 압박 시기 놓고 첫눈 올 때, 봄꽃 필 때 서울들도 권력, 리더십이 얼마나 강고하느냐는 그 리더십을 대체할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과연 이 난국을 수습할 대안으로 이낙연계가 과연 올 거냐. 앞으로는 민주당 사정이 복잡해질 것 같긴 하겠습니다.